6명의 출연 매니저들의 유쾌, 상쾌, 통쾌한 무료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녹색 포털에서 매일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 후 접속하셔서 오른쪽 하단 붉은색 배너를 클릭하시면 방송에서 못다한 속 시원한 이야기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진솔한 주식 이야기가 함께하는 무료 방송,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파란불이 켜졌던 시장인데요. 이럴 때 어떤 종목과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 수익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월요일은 황대현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매니저님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큰 자리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에 좀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그 두 가지 다 적용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단기 급등에 의한 조정인데 여기서 이제 그 리스크 관리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기회는 생깁니다. 다만 이제 섹터들이 그동안 대형주 부분에서 중소형주에 좀 약간 똘망한 네. 이러한 그 새로운 섹터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미리 선조정받은 이런 종목군에서 아마 수익률 게임이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다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의 주가 상승보다는 중소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익률 게임에서는 좀 더 지금은 이제 종목만 잘 선택하면은 아주 긍정적인 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또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매니저님이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 공개하신 종목 중에 몇 개나 수익이 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코너 속의 코너죠. 특종 따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별이 몇 개일까요, 매니저님? 2개입니다. 왜 2개일까요? 네. 왜 2개일까요, 매니저님? 네. 지금 가슴에 네. 배지 2개를 달고 계신데 네네. 그게 10종목의 수익을 나서 그렇죠. 배지를 달고 계신 예, 거예요. 예, 그리고 2개를 더 따신 거면 12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무려 4종목이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일단 MC넥스가 2차 달성을 네. 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P&E 솔루션 그리고 SL이 터치를 했는데 이 종목들 뭐 목표 주가 올리실 건가요? 예, 뭐 작은 조정받았지만 상당히 그 주가들이 급등을 해서 목표가가 4개씩이나 달성했다 보는데 제가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자세히 좀 보시는 게 시청자들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진 모티리얼즈는 2차 목표가를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65,000원대를 약간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이제 그 MC넥스죠. MC넥스는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상당히 탄력이 좋았던 이런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주가의 그 급등 부분과 거래량 부분이 너무 분출됐다. 그래서 목표가 저는 완료했다. 그래서 일단 매도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P&E 솔루션 부분입니다. 최근 이제 주가의 그 흐름들이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 여력이 제 마디 전략 추세 매매에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차 목표가 26,000원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SL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이제 드리자마자 탄력이 좋았던 부분인데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물량 소화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추세 마디 기법을 봤을 때는 아직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보기 때문에 2차 목표가 21,5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MC넥스 빼고는 다 상향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MC넥스까지 그리고 SL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들의 리뷰를 다 들어봤고요. 네. 오늘도 빛나는 수익을 위해서 우리 매니저님이 꼽아오신 특종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종의 검색 코드 열어주시죠. 네, 신성장 산업과 수급 되겠습니다. 네. 어떤 또 산업을 또 준비하고 있나요? 예, 뭐 신성장 산업은 AI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 부분은 보호예수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예수요? 예. 오, 또 새로운 또 키워드인데 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예, 그 종목은 바로 솔트룩스. 솔트룩스입니다. 조금 생소한 종목인데 네네. 이 종목 알아보니까 작년 여름에 또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고점을 찍고 다시 좀 내려왔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그 고점을 찍고 내려온 것이 하나의 기회다. 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좀 약간 생소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2차 전지, 제가 특히 자율주행차 부분을 지난해 굉장히 그 집중을 좀 했던 분의 수익이 많이 있는데 저는 요번에 이제 그 AI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AI 하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솔루션 부분인데 이 기업을 제가 보게 된 그 2가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AI 그 대화형 부분에서 상당히 그 약간의
그 점프업된 그 솔루션 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 그 KT 부분 그 지니아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지니아 하면 대답해 주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밥 좀 줘.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진화돼서 네가 알아서 먹어. 차려 먹어. 그렇게 대답을 이런 하나요? 쪽으로 이제 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상당히 그 과거보다 변화될 수 있는 인공지능형 대화형 부분에 상당히 뛰어난 기술력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험 관리 리스크 부분에서 상당히 현재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데 고객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위험 관리 시스템을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진보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뭐 우리가 인공지능 부분에서 앞서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국방부나 최근에 그 들어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그 어떤 그 안보 분야 쪽에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그 첨단 그 기술 쪽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금융권에도 들어갑니다. 금융권에도 바로 위험 관리 시스템 부분의 솔루션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은 그 보시다시피 B2B입니다. 바로 대기업 고객 쪽을 하고 있고요. B2G 쪽인데 이것은 이제 정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공공기관 쪽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이러한 그 데이터 부분을 통합하고 현재 추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공지능과 접목을 시켰던 부분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앞으로 크게 번창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고 볼 때 이 기업도 상당히 그 수혜를 크게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솔트룩스가 인공지능 관련한 업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기대감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수급 쪽에서 아까 보호 예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수급하면 뭐 개인, 기관, 외국인들 그렇죠. 말하는데 보호 예수가 또 어떤 건지 궁금해요. 예, 좀 특이하죠. 네. 예. 보유예수 부분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되게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상장되기 전에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대기 물량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일시로 나오면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그레이드 따라서 뭐 1개월, 1년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은 최대 주주는 이제 상장 후 3년까지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6명은 이제 1년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면 1개월짜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1개월짜리 부분에 106만 주가 있습니다. 그 약간의 뭐 1%그 외에 그 11명 정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의 물량들과 더불어서 벤처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장 후 1개월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상장된 지가 1개월이 넘었잖아요. 네. 이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장 후에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소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그 수급 부분에서 보유예수라는 부분을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물량 충격은 어느 정도 좀 줄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이 기업의 이제 그 흐름을 볼 때 이 물량 부분이 축소가 됐을 때 과연 기업의 경쟁력이 있느냐가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농협 또는 국토부 뭐 이런 쪽에서 약 1,500개의 그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시장 그 지배력, 그러니까 MS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수출 비중도 한 10%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외수 쪽에 다 이런 그 어떤 그 고객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러면 이제 경쟁 상대가 없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 제가 보는 게 그래서 그 볼 때 우리나라에 이런 그 AI 플랫폼 기업들 하면은 네이버 또는 카카오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상대가 제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그렇죠. 대기업들과. 그러니까요. 경쟁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B2B 이런 부분을 B2G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 부분 B2C 쪽입니다. 되게 이제 뭐냐면 이런 그 고객, 그 소비자 쪽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그 치중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과 더불어서 그 매출 부분이 좋냐 볼 때 제가 볼 때는 작년이죠. 약 220억 정도 매출인데 영업이익 한 1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봐야 되겠지만 그럼 한 10% 정도인데 올해는 영업이익률을 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거의 그 2배 정도 나고 내년도에 한 28% 정도 보고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은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슈, 이런 그 신성장 산업의 수익률 부분이 높아지고 있고요. 자기만의 어떤 그 회사의 기업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수익률 부분도 좋아지고 수급 부분도 과거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솔트룩스 이슈를 또 짚어주셨는데 네. 앞서서 뭐 수급 말씀해 주실 때 보호 예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과정이 좀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아까 1개월 정도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또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그 이 상장된 지가 8월 달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12월, 그러니까 4, 5개월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물량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거죠. 아, 급한 물량만 나왔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3년, 1년에 그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호예수의 물량이기 때문에 그 물량들은 아직까지 기간의 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네. 그리고 뭐 지금 고점대가 48,000원대까지 첫날에 올라갔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뭐 36,600원대입니다. 예, 근데 예.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예. 투자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아마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없다. 48,000원대 요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좀 대밀려 왔습니다. 대밀려 왔고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웨이브를 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물량 소화 과정이 좀 있었다고. 그 다음에 좀 잠잠해졌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의 물량 소화 과정이 잠잠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탁 텄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종목의 투자 전략을 볼 때 뭐 급등하면 쫓아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저점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네. 있고 조정시 분할 매수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어디까지 또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제가 볼 때 이런 그 여러 가지 수급 부분이나 그 성장성을 봤을 때 목표가는 일단 저는 뭐 45,000원대 그 1차적인 목표가를 두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45,000원대 부분이 이쪽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두시고 접근을 좀 하셔도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34,500원대 접근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종이었습니다. 솔트렉스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응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종 알아보도록 할게요. 검색 코드입니다. 네, 이슈와 국산화 소재 부각입니다. 이런 키워드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메이저님. 예. 또 다른 이슈가 있나요? 네, 뭐 이슈는 제가 볼 때는 평택 2공장을 들겠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국산화 소재는 국내 최초로 그 화합물 중착 장비 부분에서 그 화합 쪽에 네. 화합물 쪽에 최초 생산을 했다는 부분에 초점을 좀 둔 기업입니다. 네, 평택 2공장 그리고 뭐 네. 국산화 소재 부각 이슈가 있습니다. 네. 어떤 특종인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되겠습니다. 이 잘 아시는 것 종목도 같아요. 작년 네. 여름에 인적 분할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시기에 가지고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동안의 조정 국면에서 이제 그 벗어날 수 있다 본데 아까 이슈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준비된 이제 그 그림을 좀 본다면은 특히 이제 제가 뭐 어떤 이슈를 좀 가져왔냐 이렇게 본다면은 바로 평택 캠퍼스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번에 네. 이제 벽두 새 벽두라 그러나요? 이때 바로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경영 행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딜 갔냐면 1월 4일 날 바로 평택 캠퍼스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최근에 그 원익 계열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원익 IPS 회장과 더불어서 바로 그 CVD 장착 그 증착 장비를 갖다가 반입을 시키는 초입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면서 현재 상당히 그 작업복을 이렇게 쭉 입고 갔잖아요. 가면서 이제 우리는 그 삼성전자의 2030에 그 이제 그 뭐 133조를 투자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그 이제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뭘 중요시 여겼냐면은 바로 협력업체, 최근에 뭐 대덕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협력업체로서 상생의 길로 가는 기업들은 상당히 볼륨이 커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렇게 뭐 그림을 보시면 다 모자를 그 안전모를 써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잘 안 보이실 저쪽에 텐데. 보면은 솔브레인 회장이 적혀 있네요. 솔브레인 회장님이 그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저기 동진세미캠도 참석을 했고요. 상당히 그 PSK라든가 아니 원익 IPS 뭐 이런 다 쪽에 계시나요? 회장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쭉 줄줄이 이제 사진을 찍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 S5 설치, 자 잘해보자 이런 쪽이었고, 그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타임 스케줄입니다. 이제 그 파운드리 업종의 그 평택 2라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상당히 그 어떤 그 신설을 그 라인을 갖다가 하는데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기업들이 관계된 기업들이 왔다는 겁니다. 네. 특히 평택 2공장은요. 바로 이제 메모리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와서 가장 크게 좀 부각되는 게 그 초미세 쪽이 많이 부각돼요. 파운드리.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첨단 복합 생산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재 왔다는 부분은 협력 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또다시
올해 그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국산화 이슈도 있었는데 국내 최초로 또 방막 증착용 화합물을 국산화한다고 하네요. 네네. 이에 따른 기대감도 좀 국산화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 볼 때는 바로 이제 그 방막 증착물의 그 화합물 부분인데 네. 요번에 뭐 TOS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국산화를 했는데 앞으로 또 이제 그보다 더 미세한 부분, 더 집적화된 부분에 대한 현재 국산화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 동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인적 분할 이후에 솔브레 이런 들어서 국산화 전자 소재로서 굉장히 현재 어느 정도 집중화할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뭐 하이케이 물질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협력, 상생 관계로서 갈 수 있는 어떤 그 기업의 이런 그 소재 부분을 신제품분을 생산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와 또 그 소재 부분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국산화 이슈까지 또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려줄 만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시는 것 같은데 솔브레는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흐름으로만 보면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아까 이제 우리 그 앵커님께서 조금 오르지 않았냐 네. 하고 이제 염려를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달리는 말에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뛴 말은 지치죠. 근데 조금 달리고 있는 말이 올라타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최근 이제 과거 이제 왜냐면 32만 원대 차트를 보시면은 32만 원대 상장돼서 빠졌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급등을 한 종목들이 많은데 왜냐면 최근 이제 엄격한 신사 부분에 의해 가지고 기업 가치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 기업도 많이 빠졌던 부분은 상당히 그 조정을 줬던 부분이지만 그 이제 인적 분할하고 최근 들어오면서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동평균선의 그 어느 정도 그 수렴과 확장이 나타나면서 파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이렇게 볼 때는 요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이런 그 수급의 그 완만한 확장 수렴이 이루어진 부분은 저는 크게 올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급등해버리면 금방 부러지거든요. 근데 천천히 가는 주식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또 눌림목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괜찮고 뭐 이런 조정을 받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같은 게 거래량이 한 11만 주입니다. 한 15만 주, 20만 주면 늘어나면 저점 매수를 하고요. 네. 뭐 나온 김에 이제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는 제가 볼 때 한 32만 5천 원대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26만 5천 원대를 두고 접근을 하시면은 용이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가격 전략 알려드렸네요. 오늘 알려드린 투자 포인트와 함께 전략까지 모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메이저님 앞서서 자율주행의 대가라고 꼭 강조해달라고 하셨는데 좀 반박 불가인 것 같아요. 그 기법 어디서 그렇죠. 좀 공개하시나요? 뭐 지난해 그 자율주행차를 저 집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당히 뭐 2차, 3차까지 목표가 현대오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별밤 특종이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얘기했던 종목에서 못다한 얘기가 있잖아요. 미코라든가 뭐 최근에 또 말씀드렸던 비나텍 뭐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중요한 변곡점이 왔습니다. 그러면 대형주와 중소형주와 섹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꾸준한 수익이 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시스템 또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많은 어떤 그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 또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별밤 특종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세영, 황대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